오늘 탄핵 첫 번째 그 스케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그 심리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그 국회 측이죠. 탄핵을 가동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나왔어. 양쪽이 나와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딱 앉아서 "그래 얘기해 봐." 이러고 뭐 이쪽이 "뭐뭐로 탄핵했다. 할 거다." 그러고 "자 그럼 니들 뭐 인정하냐?" 그랬더니 인정 못 한다." 이래 갖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오늘 그 현장이 그 나름대로 나중에 녹화돼 갖고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케줄을 밀어버리니까 부랴부랴 대리인들을 막 급하게 구한 것 같아. 그래서 대리인들이 나와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네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못 했는가. 이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률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 않구나.'를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불리한 재판이 될지가 안 봐도 DVD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제 변호인단의 어떤 대화 이 대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을 보면은 '변호를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지금 생깁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에다 대고 이 중요한 시간에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헌법재판관에게 질문을 던졌어. 그것도 오늘 나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렇게 임명을 했던 헌법재판관이야. 거기다 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 왜 헌법재판소는 우리 대통령 탄핵을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이진수 건도 있고 다른 건도 있는데 왜 우리 대통령 거를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겁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약간 변호 테크닉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이거는 그냥 "나 탄핵시켜 줘."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마치 애를 달래듯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시급하니까 먼저 하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이 나올 줄이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왜 대통령 탄핵 사건만 빨리 하십니까? 가장 시급하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거의 이분에게 올인을 하고 있거든. 이분이 "반대해 주겠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대놓고 "야 이거 뭐 야 시급하니까 하지." 이러고 다 따박따박 반박했다는 거야. 윤통 측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촉박하게 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냐?" 야 이건 도발이야 도발. "야 이 판사 니들 말이야. 판사면 다야? 뭐 이렇게 빨리 진행해." 뭐 이걸 따진다는 건데 이게 이래서야 되나?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서 음 변호인들이 형사 사건과 탄핵 사건을 같이 진행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자기네들이 자인하고 있어요. 예. 뭐 다른 뉴스에서 뭐 변호인을 구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잘 못 구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탄핵심 사건의 주심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겁니다."라는 이런 정말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게 제가 자꾸 강조하듯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3 심을 하잖아요. 3 심을 하고 형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미란다 원칙을 했냐 안 했냐, 얘가 여기다 지장을 찍었냐 안 찍었냐, 또 얘가 최종적으로 이걸 확인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그 문서들에 대해서 이런 형식주의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형사 영역은 범인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라는 것에 깐깐하게 형식들을 따지는 거야. 그 형식대로 가야 더 이상 억울한 게 없는 재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합의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억울한 재판이 없는 쪽의 그런 최종적인 합의안이 지금의 형사 재판의 형식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피고인이 너무 아프다. 뭐 피고인이 너무 뭐 지금 뭐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징징대면 형사 재판은 조금 여유를 줘요. 아, 얘가 재판에서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형사 재판에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드러눕게 하고 뭐 저쪽도 다른 애도 드러눕게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늘려가. 뭐 어디 사기 전과범 잡범들도 막 들어눕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잖아 막. 그러면은 보통 예를 들어 재판을 하면 이 새끼가 안 나왔어.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막 벌금을 때려야 돼.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재판을 막 벌금을 때려. 그러면 벌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음번에 얘가 출석을 해. 그러면 있던 벌금 없던 게 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봐줘요. 피의자가 개판으로 하더라도 얘가 덜 억울한 게 중요하니까 많이 봐줘. 그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식의 방식으로 좀 봐달라 이거야. 왜 형사재판과 다르게 가냐. 이러니까 이제 이 정영식 헌법재판관께서 여기는 형사재판과 그렇게 다르다. 니들이 억울한 재판이 중요한 게 이건 1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헌법 질서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처럼 엄밀하게 증거 따지고 개인권리 보호, 형사소송만큼 보장해드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꾸 얘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이 지금 불리한 형식으로 가는 거야. 서류도 똑바로 안 내. 시간 끌기 들어가. 변호사 제대로 선임도 안 해. 이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볼 때 뭐라고 봐요? 헌법 수호지가 없구나. 헌법 수호지가 없다는 게 뭐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법률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가 대통령의 임무고 대통령의 그 자격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대적인 뭐 어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헌법 재판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막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봐요? 얘가 헌법 수호지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헌법을 우습게 하는데 이런 식의 시각이란 말이야. 이거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막 드러눕게 하듯이 형사재판에 임하는 어떤 잡범들이 하듯이 막 드러눕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재판 형식이 다르다. 여기는 이제 헌법의 질서 유지를 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근데 지금 헌법의 질서를 계속 질질 끌고 하면은 질서 유지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뭐 시간이 부족하다. 사람이 그건 네 사정이고 시간 충분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봐준다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게 스케줄이 진짜 빨리 진행할 소지가 커요. 예. 그래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협조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 저희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건 아니고 변호인단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러면서 변호인을 못 구하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안타깝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머리를 굴려서 이제 연기 신청을 했어. 아유 우리 준비기를 좀 연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헌재에서 응 안 돼. 다 까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이제 형사재판에서는 먹힐 수가 있지. 요런 거 연기 신청서 뭐 이재명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재판 받는데 내가 이번에 뭐 국회 스케줄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어. 연기 신청서 되면 다음 달로 넘어가 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아마 그게 형사재판에선 가능해. 뭐 나 지금 어디 출장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연기하고 계속 그럴 수 있거든. 바로 그런 걸 노린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응 아니야. 전혀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적법하게 송달됐고 뭐 양측이 다 출석했고 뭐 문제 없잖아. 그냥 간다 이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기 혼자 달려가 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시간을 끌고 싶은 거야. 이 탄핵에 대한 그 부분이 기각이 되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질질질 끌어야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잖아. 예를 들어 탄핵이 기각된다 하면은 자기가 복구가 돼가지고 복귀가 돼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원래는 이건 소추가 돼야 되지만 야 나 대통령이야 뭐 이러면서 뭐 부벼대기라도 할 텐데
이걸 이렇게 빨리 진행해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에 놓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3심까지 못 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잖아. 대통령이 탄핵이 맞아떨어져 버리고, 그게 여기서 인제 그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해 주고 대통령이 날아가. 그러면 대선이 바로 들어가.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이 이제 미뤄지고 얘가 대통령 후보가 딱 돼. 그다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정치 보복이 눈앞에 있는 거야. 이재명이, 걔가 대선 나와서 뭐 경제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 걔는 대선 나오면 무조건 아직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의 특검, 최상병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얘 공약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버린다고. 그 맞아. 김건희도 조져야 돼. 다 조져야 돼. 막 진짜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멘트에 이 윤석열 대통령 날아가고, 안 그래도 우파 사람들 중에서 김건희한테 불만 많았던 양반들 안 넘어가겠냐고. 어이씨, 내가 어차피 막 이거는 사이즈가 안 나와. 막 이거는 뭐 표 차이가 막 진짜 한 55대 3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55대 막 2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벌어진다. 그럼 그냥 이재명, 그냥 김건희라도 조지자,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집안, 김건희 여사 집안 그냥 다 끝장나는 거야. 그냥 바로 특검에다가, 왜냐면 야당이 지금 190석인데 이재명 정부야. 뭐 그냥 특검 바로 들어가서 김건희 다 조지고 아마 걔네 재산 다 뜯어올 걸. 장모 그동안 돈 벌었던 거 웬만한 거 불법적인 거 다 털어가지고 부동산도 다 회수하고 별짓 다 할 거야 지금. 싹쓸이야 싹쓸이. 싹쓸이.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옹호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때도 예측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때도 무슨 뭐 LCT로 뭐 분위기가 전환될 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다. 민주당 역풍 맞을 거다. 그런데 다 틀렸어. 그리고 나서 막상 뚜껑을 까니까 어때요? 홍준표 20몇 프로 받았나? 그냥 다 그냥 떡실신이야. 그냥 떡실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기각이 당하셔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민주당에 어떻게 좀 조져주고, 우리 대통령은 탄핵을 안 당하신다. 우리 대통령은 내란죄 안 맞으실 거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일 없을 거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거겠지, 누군가는. 근데 그 꿈이 꺾이면 어떻게 돼? 저 윤석열 저 X 같은 놈이 저거 왜 계엄령을 눌러서 그제서야 그런다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가 안 나와, 지금이야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보지만 사실상 이게 객관적으로 흐름 자체는 윤석열이 졌어요 지금. 윤석열이 민주당에 깔아놓은 덫에 넘어간 거라고. 난 이거 계엄령 누를 때부터 얘기했잖아.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을 긁은 거야. 윤석열 쟤는 술 먹고 경로하고 막 그 다혈질이라서 민주당이 윤석열을 계속 긁으면 윤석열은 뭔 뻘짓을 할 거다. 김건희 긁고 윤석열 긁고 김건희 긁고 윤석열 긁고 그다음 명태균 갖고 와도 녹취록으로 긁어 계속 긁은 거야. 그러니까 윤통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지. 그리고 뻘짓을 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라고. 이건 졌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스케줄대로 가고 패배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수수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붙어있던 사람들이 왜 자기도 조롱당할 텐데, 야 너는 탄핵당할 줄 몰랐냐? 너 분위기 파악을 못해? 그렇게 등신이야? 막 이런 조롱을 당하잖아. 그때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뭐야, 박사모 일부는 막 좌파에 붙고 막 이랬잖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희망 고문시키는 거지. 뭐 부정선거 증거가 나올 거다. 대통령이 한 방이 있으실 거다. 뭐 민주당이 역풍이 분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근데 결코 그들이 원하던 세상은 오지 않았죠. 왜냐면은 현실은 도박이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한순간에 역전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갑단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감정을 자기가 관리를 잘했어야 돼,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계엄령을 눌러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야당이 계속 약 올리고 조롱하고 긁어버리고 여기에 윤통이 이제 넘어갔다. 예. 그리고 지금 와서는 윤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지막 한 방, 뭐 마지막 역전골이 있겠지. 만화 같은 이야기죠. 만화 같은 이야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 저 사람들이 저희 가서 하는 질문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준의 지금 내용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헌재 보고 불만 불평만 내세운 거야. 왜 우리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왜 곤란하게 하냐 이 얘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조차도 어이가 없어 하잖아. 아니 얘네 왜 저런 무슨 말 이러면서 대응하는 것부터가 이미 미래가 어두운 거라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뭔 얘기까지 나왔냐. 협조 안 하면 제재당하십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헌재에서 대놓고 협조 안 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겠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헌법재판관에서. 예.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다 정말. 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절차에 협조하라고 징징대지 말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피청구인 즉 윤석열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 미리 경고했잖아. 미리 경고까지 받으면은 이게 재판이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이게 그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사법재판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협조하고 나는 헌법을 지킬 수호 의지가 있다. 헌법재판관님을 이렇게 내가 존경하고 잘 따르겠다.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데 아주 삐딱선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법재판처럼 생각하시니까 이래. 사법재판에서는 막 그렇게 하더라도 재판관이 어차피 3심까지 있으니까 재판관이 그런 걸 막 문제 삼아서 하질 않거나 뭐 대충 하더라도 다음 재판에서 2심에서 그 보완하면 되지만 이건 한 방에 끝나지 1심에서 끝나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들 하나하나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우리 윤통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 보수 매체들이 많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여러 매체들도 많이 비판을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그 계엄령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수순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그 계엄령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뭐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방식들을 보면은 나는 되게 유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성숙하거나 좀 철이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미성숙한 거야. 너무 유아적이라서 자기 뜻대로 뭐든지 될 거라는 이 그런 과도한 확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다 외부 탓이라고 돌려버리는 이런 자기 합리화, 인지 부조화에 과도하게 빠진다라는 점. 이러니까 이게 유아적인 아이들, 꼬마애들의 어떤 성향과 상당히 흡사한 거지. 그 꼬마애가 실탄이 들어가 있는 총을 쥐고서는 아무 데나 막 쏴자르는 이런 사건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지만 세상은 너가 했던 짓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거다. 특히 사법부에선 더더욱 엄중하게 너는 심판받을 거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너무 대응이나 대처, 계획, 실천 그 모든 점이 다 너무 미숙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데에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우파를 이해를 못했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니냐.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애초에 몰랐던 사람이 잘못된 유튜브들 잘못된 틀튜브들을 보고 또 잘못된 보고들을 보고 잘못된 아첨만 듣고
과도하게 성공을 확신한 이런 어설픈 계엄령을 해서 인생을 지금 완전히 망쳐버렸다라고 좀 지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또 좋게 얘기해서 리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법률적 사고에 빠진 윤석열의 모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그래도 윤통을 지지한 건 리걸 마인드, 법률적 사고방식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가 나름대로 좌우를 막론하려고 모두에게 법적인 잣대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비상계엄을 보면서 보수주의자들의 이 같은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윤통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봤을까? 상당히 기괴한 장면이었단 말이지. 윤통의 계엄 이후 행보도 윤석열식 리걸 마인드 실체를 의심하게 한다. 이게 법률적 사고가 있는 거냐, 이 사람 머릿속에. 그러니까 법치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공정 수사를 강조했던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 기술자, 법꾸러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대놓고 무시하고, 윤통이 그릇된 방법으로 탄핵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은 또 더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가 하나 돼 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면 여론전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누군가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 선포했겠냐라고 하지만, 안보, 외교,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반민주 반헌법적 계엄 자체를 정당화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윤통은 헌재 탄핵 변론에 준비하기 앞서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존중하고 또 사과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마지막 책무 아니겠냐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렇게 법치를 앞세웠던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는 좌우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하던 윤석열이 자기 앞에 드리워진 수사, 자기 마누라에게 드리워진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한 그리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심지어는 이재명이 써먹는 방법까지 갖다 베껴서 하고 있다. 좌파를 따라하는 우파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을까?